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전세가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갭이 작은 걸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준시주급에서도 그 동별의 그 약간 인프라라던가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가가 받쳐주고 좋아질 지역, 그러면 갭이 줄어들 지역 위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아예 갭만 보고 간다고 하면 좀 원도심이 오히려 더 갭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좀 갭이 벌어진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의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임장을 가보시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구미 지역 자체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도 이 차로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동네마다의 그 뚜렷한 개발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도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지방을 갈 때는 구역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완전히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딱. 그래서 지금 구미는 이제 원평동이 완전히 빌라랑 이제 유흥이라던가 이런 걸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이파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새바람이 불어서 주변에 인프라가 좀 생겨 좋아질 거를 이제 송정동이랑 나눌 거고, 송정동은 원래 구미역이랑 이제 버스터미널이랑 시청이라던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만약에 걔네들이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새바람이 불겠죠. 훨씬 도와지겠지. 그리고 가격대를 잘 가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발 움직여. 인프라가 훨씬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신도시 느낌은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도로 자체가 이렇게 폭이 넓은 도로들을 뽑기에는 기존 구도심이나 원도심은 뽑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도로를 내려면 옆에 집을 허물어버리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자체로 계획이 돼서 하다 보니까 깨끗하다는 거지.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 지방의 중소도시 사시는 분들도 워낙에 서울 느낌, 이런 신도시 느낌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사실 이 확장단지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지방을 볼 때 원도심이, 도심이 이동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뭐 김해도 그렇고 뭐 아산도 그렇고 지금 다 지방들이 그런 개발적인 호재라던가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신도시 느낌이 나고 신축이 들어가는 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앞으로 상승률도 그렇고 조금 신축을 따라가는 수요들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구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순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원평동에서 시작해가지고 확장단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똥개 훈련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편집으로 하면 한 10분 5분짜리를 장소 찾는 것부터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근데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경사도 짱. 할아버지가 저 이상한 사람들 쟤네들 뭐하나 쳐다보고 있고. 아, 근데 공원인 줄 알았는데 체력 단련실만 있는 약간 그런 곳? 그러니까 확실히 공원자가 붙어 있는데도 신도시 그 공원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죠? 그냥 약간 그냥 이름만 녹진 약간 그런? 뭔가 계곡 물소리가 들리지만 요거라는 거. 또랑이라는 거. 배수로. 아침에 9시부터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저 8시 반에 출발했죠. 전 9시 차 타고 와가지고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네네. 저는 나름. 구미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메디테라님 덕분에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 구도심, 원도심, 그 다음에 뜰 곳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라이징 스타가 보였고 또 이런 구도심에 또 신축 들어가는 것도 보고 해서 굉장히 좀 대전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많이 받았고 확실히 수도권하고는 조금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사실 경상북도가 사실 그간에 좀 공급 물량도 많았고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산업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이제 활성화되는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그간 좀 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공급 물량도 소화되는 속도가 여기 조금 더딘 부분이 있어서 2015년 이후로 이제 하락을 해서 최근 2020년 거의 한 중반 4월 전까지 좀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작년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미는 그동안 너무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등한시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저렴하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대책 발표 이전에 대책 효과를 보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진입했던 지역 중에 하나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실거주자들도 그렇고 이제 구미를 조금 약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초창기에 바닥을 다지는 작년 4월 달부터는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실거주자들도 같이 움직일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이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 초입에는 사실 실거주자들이
바로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고, 특히나 작년에 전세가 상승으로 실거주자분들이 먼저 경험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도심과 이제 신도심을 나눠서 보셔야 되지만, 이제 원도심에서는 신축 위주로 본다던가 이제 신축을 따라갈 수 있는 준신축까지 보고, 신도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옥계동이랑 확장단지 위주로 먼저 보시면서 이제 실거주라고 한다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데를 이제 먼저 들어가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둘러보니까 이전에 비해 확장단지도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전에 왔을 때는 공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공실이 거의 없고, 메인 쪽은 다 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메디컬이라 이제 학원가 쪽은 거의 다 들어와서 메인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옥계동이 학군이 더 약간 안정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확장단지도 학군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더 이제 탄탄해지는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역이 이렇게 다져진다고 해야 되나? 가격이 다져지고 실수요자도 더 다져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가시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별로 사실 읍면리까지 지금 보는 상황이잖아요. 정책발 때문에. 네. 그렇게 했을 때 틈새. 네, 그렇게 틈새를 봤을 때 이제 원래 울산도 산업이 안 좋았잖아요. 중공업 산업이라던가 이런 게 안 좋았지만 이제 공급 물량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울산도 날아가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포항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경산, 구미도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같이 봐도, 왜냐면 지금 송정동에 있는 애도 그렇고, 지금 다른 뭐 도량동도 그렇고, 최근에 오픈을 했던 그 분양을 했던 애들은 지금 2억대 분양을 해서 지금 거의 입주한 애들이 거의 4억대 정도, 84 기준으로 2억이 올랐으니까 구미도 그렇게 나쁜 동네는 아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게 돼서 지금 분양가가 전세가가 되어 있는 거의 상황이거든요. 구미도 수요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워낙에 뭐 산업이 안 좋아졌더라도 인구가 0이 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제가 사실 울산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울산이 중공업이 확 빠지고 정규직이 막 3만 명 가까이 되는, 거의 1만 명대 그 중후반까지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울산이 확 쇠락한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울산의 그 원래 원주민들은 거기에 토박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버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도 중공업 산업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거나 올 수가 있지만, 그쪽에서 원래 살았던 정주 인구들은 이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었던 토착민에 있던 유지라고 하죠. 돈 있는 분들은 거기 안에서 대장 아파트는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을 그런 식으로 봤었고, 공급 물량이 끝나자마자 새로 떠오르는 그런 지역들이 먼저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거기도 피가 마이너스 5천까지 뜨다가 피가 1억까지 붙다가 입주를 하고 난 이후도 계속해서 가격이 붙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구미는 인구가 40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울산이나 대전이랑 비교하는 건 급이 안 되죠. 그렇지만 경상북도 안에서 지금 약간 구미가 최근 2020년 전에 한 5년 정도가 조정을 받고 하락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락분을 회복해서 물가 상승분에 반영이 돼서 그 부분까지는 상승을 가야지 맞지 않나. 왜냐면 다른 애들도 다 지금 키 맞추기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구미만 안 간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항도 지금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여기가 구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구멍까지도 잘 챙기면, 또 가성비가 나오는 단지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애들을 잘 챙긴다고 하면 투자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명의만 있고 뭐 돈만 있다고 한다면 뭐 투자 물건은 언제나 있다. 투자할 곳은 많다. 그쵸. 내 돈이 없을 뿐이다. 명의가 없지. 돈도 요새는 저 영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든 땡기면 나오긴 나와요. 쥐어짜면 나와요. 솔직히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신감이 없어서 돈을 쥐어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미래를 갔다 왔다, 이거 1억 오르는 단지인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쥐어짜겠어요, 안 짜겠어요? 아유, 확실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확신을 못 가져서 결국 못 한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만약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내가 확신이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럼 더 공부해서, 돈이 없으면 돈이 안 드는 단지를 찾아가지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면 그 안 드는 돈 단지 안에서 또 그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더 노력해야 돼요. 부자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더 움직이거든요. 지금 부자들의 움직임이 되게 빨라요. 부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진짜 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좀 큰 거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 꼬마 빌딩이라던가 지금 상가 되게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싸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통건물, 특히나 숙박시설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경영난에 허덕여서 정말 헐값에 나오는 애들을 거의 무피로 거저로 주소로 다니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도 많고 그 약간 관광단지로 형성된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또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돈이 없이도 그런 식으로 그 통건물을 헐값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정말 투자의 기회는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진짜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미에서도 한번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 아무데나 막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오고 실수요가 받쳐주고 리스크가 적고 가성비 나오는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현장 다니면서 사실 팁을 많이 드렸어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 핀셋 단지 투자할 만한 곳곳에 약간 박혀 있는 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이 만약에 내가 구미에 살고 있는데 실거주를 할 거다, 또는 구미에서 투자라도 하나 해서 실거주는 너무 비싸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비싼 거 못한다, 그러면 투자라도 작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가성비 좋은 단지를 찾으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구미 이제 해가 저물고 있네요. 아침부터 정말 저녁까지 열심히 했네요. 네, 멀리 와가지고 저희 구미 한번 돌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구미 끝!